오늘은 경매 초보 탈출 3강입니다. 3강. 3강은 전세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샘플로 준비한 강의는 부산에 있는 부산 진구 연지동 연지 자이 1차 아파트입니다. 이 사건 34평형이고요. 백오동 11층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8월 1일날 경매 1차가 있었습니다. 감정가 4억 3,600이었고요. 한번 유찰이 돼서 다음 달 9월 19일날 최저가 3억 4,880만원으로 경매 진행하는 사건입니다. 관심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에요. 보는 김에 한번 볼까요? 사용 승인은 2007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12년 조금 못 됐죠. 8개동 547세대 아파트입니다. 자이 그러면 다들 좋아하시죠? 브랜드 뭐 자이, 레미안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뭐 층수도 괜찮고 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 한번 우리 권리 분석 한번 해보죠. 등기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주가 2015년 6월 15일 날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 거래가액이 3억 7,900이네요. 자, 2015년 6월 달에 매수를 했대요. 그러면 4년 됐죠. 그죠? 집 상태는 괜찮을 것 같아요. 100% 제가 자신 있는 건 아니지만 경매를 오랫동안 하면서 보면은 여러분도 상식적으로도 생각을 해봐도 예를 들면 집을 산단 말이에요. 아파트를 사서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집을 샀는데 보통 뭐 이사 들어가 1, 2년 있다가 나 곧 이사 갈 거야 이거 아닌 이상은 거의 집을 조금 손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집 손보고 지금 4년 정도 지난 상태라면은 나름 집 상태는 나쁘지 않다. 예를 들면 이 집이 2007년 12월 사용 승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7년, 2008년에 처음 분양받아 들어온 사람이 계속해서 10년 넘게 살고 있다. 그러면은 살면서 집 수리를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4년 전에 들어왔으니까 그것도 임대 준 게 아니고 자기들이 살고 있으니까 집 상태는 나쁘지 않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눈 밝은 분 보면서 소장님 임차인 있는데요? 전세권자 있는데요? 이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6월 15일 날 소유권 이전되면서 이제 잔금 내면서 대출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집 사면서 담보대출을 받죠. 자, 담보대출을 받으면 내가 대출을 받는 금액의 보통 130% 요즘은 잡아서 채권 최고액으로 해가지고 담보대출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LIG 손해보험입니다. LIG 손해보험에서 2억 8,920만원 해서 이제 근저당 설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사람이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돈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뭡니까? 집 담보대출이 그래도 제일 만만하죠. 자, 그래서 추가 대출을 받게 됩니다. 추가 대출을 받는데, 좀 많이 받기 위해서 대부회사 쪽에 캐피탈 쪽에서 받았네요. 노블 캐피탈 대부에서 이제 추가 대출을 받게 됩니다. 자, 돈이 필요해서 한 거니까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캐피탈 대부 쪽에서도 뭡니까? 최대한 많이 빌려주고 자기들은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뭡니까? 많이 빌려주고 싶은데 이렇게 주거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채권자 입장에서 뭐예요? 지금은 현재 소유주가 살고 있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임대를 주게 되면 그래서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가져가 버리게 되면 이게 과연 뭐 돈을 얼마를 빌려줘야 되나 그거 이것저것 계산해 보니까 빌려줄 돈이 얼마 안 돼. 자, 그러면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 놓은 게 전세권이라는 건데요. 일단은 그럼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얼마가 나가게 되길래 그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소기준 등기가 2015년 6월 15일이에요. 2015년 6월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6천만원에 2천만원일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여기에 2015년 6월이었죠. 그러니까 2014년에서 16년 요 사이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광역시죠. 부산이니까 광역시. 그죠? 광역시 같은 경우에
6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 같은 경우에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준답니다.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예상 배당표를 한번 봅시다. 최저가가 3억 4,880만 원입니다. 그죠? 이 금액에 낙찰이 된다고 봤을 때 경매비용 429만 5천 원 공제되고 실제 배당할 금액이 3억 4,400 얼마예요. 여기서 LIG 손해보험이 순서가 빠르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2억 8,920만 원. 물론 실제 금액은 알 수는 없어요. 이거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보다 많을 수는 없어요. 많을 수는 없고 2억 8,920만 원까지 받아가고 남는 금액이 여기서 캐피탈 대부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5,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물며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해가지고 누군가 나중에 임차인이 들어오면은 2천만 원을 가져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500이 아니라 3,500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를 해서 대부에서 돈을 빌려줄 때 캐피탈 대부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전세권 설정을 한 겁니다. 동일한 날짜에. 캐피탈 대부의 근저당 2018년 7월 11일, 전세권 역시 7월 11일 이런 식으로 전세권 설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임차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순위 이제 담보대출을 해주는 이런 캐피탈 대부라든가 아니면은 개인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인으로 돈을 빌려주는 보면은 부산 쪽에 보면은 뭐 이모 씨 주로 많이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모모 씨, 김 땡땡땡 씨, 이 땡땡 씨 이런 사람들 개인으로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보면 다 전세권 설정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돈 빌려준다고 해가지고 그럼 뭐하러 전세권 설정을 해요? 전입을 하면 전입을 할 수는 없죠. 자기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빌려주는데 여러 군데 빌려주는데 거기마다 다 전입 신고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고 예전에 저희 교육생 그러더라고요. 이 전세권 설정을 왜 할까요? 내가 그랬더니 가만히 쳐다보더니 그래요. 소장님 아마 대부에서 숙소 아닐까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숙소로 써서가 아니라 이렇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 채권 확보를 위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소개를 드리려고 준비를 오늘 한 겁니다. 이제 알고 보면은 등기를 볼 때마다 그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든지 등기 공부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재미있는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하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임차인이 아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뭐 나중에 뭐 이게 배당을 받네 못 받네 배당 받으면은 뭐 하고 배당 안 받으면 뭐 하고 이건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실제 사는 거는 소유주들이 다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봬요.